사랑만으로 결혼할 수 있다고 생각한 적 있나요? 저도 그렇게 믿었어요. 하지만 그의 가족이 숨기고 있던 진실이 드러난 순간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용납할 수 없는 비밀, 그리고 견딜 수 없는 압박. 결국 저는 그를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왜 제가 그를 포기했는지, 그리고 왜 사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지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저는 강변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란 딸 28살 지혜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부드러운 외모를 가졌다고 말하지만 성격은 그렇지 않다. 저는 항상 인생에서 더 나아가려면 다른 사람의 행운이나 도움에만 의존할 수 없다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항상 제 능력을 믿었습니다. 심지어 가장 힘든 시기에도요. 우리 가족과 승호는 한 가지 점에서 상당히 비슷하다. 우리는 모두 매우 현실적이다. 결혼을 결정하기에 앞서 양측은 재정 문제에 대해 면밀하게 논의했다. 나는 그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반대로 나는 그것이 장기적인 결혼에 대한 성숙한 접근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니다. 현재 임시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보장이 없지만 불안감은 느껴지지 않는다. 나는 능력과 노력으로 미래에 더 나은 직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한다. 심지어 필요하다면 결혼 후 가족을 돕기 위해 한두 가지 일을 더 할 용의가 있다고 생각한 적도 있다. 아마도 제 가장 자랑스러운 점은 확고하고 절대 목표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 약혼자 스모는 착하고 남을 잘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는 항상 내가 행복하기만 하면 나를 위해 기꺼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속에도 개인적인 고민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스모는 장남으로 부모님과 남동생을 걱정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항상 느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모든 생각을 공유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고 있다. 나는 그것이 바로 내가 당신과 우리의 미래를 믿게 하는 이유라고 생각한다. 나에게 결혼은 단지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이해, 공유, 현실적인 계획이 필요한 긴 여정이다. 나는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혼자 직면하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이다. 아직도 스모 가족을 잘 안다고 생각해요. 그들은 화려하거나 허세를 부리는 타입은 아니다. 오히려 그들의 소박함과 성실함이 나로 하여금 앞으로의 삶을 생각할 수 있도록 안심을 하게 한다. 그의 집을 방문할 때마다 나는 그의 어머니 정옥 아저씨가 매 끼니를 챙겨하는 것을 항상 보았고 그의 아버지 정 아저씨는 종종 거실 구석에서 차분하게 신문을 읽고 있었다. 나는 정 아저씨가 이야기를 했을 때 스모에 대해 언급할 때 그의 눈이 자랑스럽게 빛났던 것을 기억한다. 얘는 항상 가족을 생각하는 아이였다. 그것이 없었다면 나는 그 힘든 세월을 어떻게 극복했을지 모른다. 그 당시 저는 어려운 세월이 그저 어떤 가족이라도 닥칠 수 있는 도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문구의 의미는 생각보다 깊었다. 최근에 친한 친구 혜진이랑 얘기를 하다가 우연히 스모 씨 가족 얘기를 들었어요. 왜 있잖아. 라고 그녀가 다소 머뭇거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스모 아버지께서 사업에 큰 어려움을 겪으셨다고 들었어요. 그들에게 아직 많은 빚이 있는 것 같다. 나는 가슴이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혜진의 의심을 없애기 위해 억지로 웃었지만 마음속으로는 큰 빚이냐? 스모 씨는 왜 이런 얘기를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날 밤 나는 침대에서 뒤척였고 생각에 잠겨 끊임없이 머리를 굴렸다. 나는 우리가 함께 약혼 반지를 사러 갔던 때를 회상했다. 스모는 내가 좋아하는 모델 대신 작은 반지를 고를 때 다소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그때 그는 우리는 미래를 위해 아껴야 할 것이 더 많다며 마이너스 미소를 지었다. 나는 그가 현실적이라고 생각했을 뿐인데 그 말이 더 깊은 의미를 가질 줄은 몰랐다. 어느 날 저녁 내가 그의 집에 놀러 갔을 때 정삼촌이 차를 마시자고 한 기억이 있다. 나는 그의 손이 물을 따를 때 가볍게 떨리는 것을 보았다. 삼촌이 숨기려 했지만 나는 삼촌이 너희들이 행복하기만 하면 충분해 라고 말했을 때 슬픈 눈빛이 담긴 것을 깨달았다.
나는 그것이 평범한 축복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그 문장의 각 단어가 그들의 가족이 가지고 있는 부담에 대한 속삭임으로 울려 퍼졌다. 상처받지 않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왜 그들은 나에게 숨겼을까? 스모와 함께 새로운 삶을 꾸려나갈 나, 설마 진실을 알 자격이 없는 건 아니겠지? 내 중 일부는 실망감을 느꼈지만 나머지는 그의 가족이 내가 걱정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들은 평생을 고통스럽게 살아왔고 그들은 그런 압박으로부터 저를 보호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른 척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안다. 제게 정직은 관계, 특히 결혼의 가장 중요한 토대입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이 순간 고난을 함께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후에 더 큰 시련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어느 날 저녁 스모 옆에 앉아 우리 사이에 묘한 침묵이 감도는 것을 느꼈다. 제가 손을 잡고 살짝 조이면서 스모야, 나한테 안 한 말 있어? 그는 당황한 눈빛으로 나를 돌아보았지만 피하지 않았다. 나는 진실을 직시해야 할 때라는 것을 안다. 당신을 책망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단지 앞길이 아무리 힘들어도 당신과 동행하기 위해 여기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길 바랍니다. 나에게 결혼은 사랑뿐만 아니라 삶이 주는 걱정, 즐거움, 부담도 함께 나누고 떠맡는 곳이다. 스모 씨를 너무 사랑하지만 저와 어머니 경희 씨와의 관계는 항상 도전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녀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저는 그녀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거만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제가 이 집에 적당히 들어올 자격이 있는지 판단하는 것처럼요. 비록 그녀가 말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말 한마디, 모든 눈빛에는 강압적인 것이 담겨 있었다. 제가 직접 만든 케이크 상자인 작은 선물을 가지고 할머니께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좋은 인상을 주길 바라면서 나는 저녁 내내 그것을 완성했다. 그러나 케이크 상자를 받았을 때 그녀는 한 번만 쳐다보고 테이블 위에 부드럽게 놓았습니다. 요즘의 소녀들은 케이크를 굽는 것뿐만 아니라 가족을 돌보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나중에 집에 가면 집안일, 밥일, 남편, 자식 챙겨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당시 나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제 마음 중 일부는 모욕감을 느꼈지만 저는 침착하려고 노력했고 그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제 마음속에는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경희 할머니를 만족시킬 수 있을까?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의 압박은 점점 더 분명해졌다. 그녀는 제게 아내의 역할을 상기시켜 주곤 했습니다. 마치 이 가족에 들어가기 전에 저를 조련하려는 것처럼요. 한 번은 스모가 저를 저녁 식사에 데려왔을 때 그녀는 저를 보며 농담 반을 했습니다. 요즘 여성들은 정말 현대적이고 하루 종일 일하지만 결혼 후에는 가족에 대해 전심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남편이 일에 너무 바빠서 고생하지 않도록 하세요. 그 말은 내 마음을 찌르는 바늘과 같다. 자립심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으로서 시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제 일과 꿈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렇다고 승호를 난처하게 하고 싶지도 않다. 그는 항상 가운데 서려고 노력하지만 나는 그가 어머니의 생각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안다. 한 번은 가족 식사 때 경희 할머니가 미래를 위해 저축하는 이야기를 꺼냈다. 그녀는 나에게 일정하지만 탄탄한 목소리로 말했다. 남편과 결혼하는 것은 남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댁 식구도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 내 책임이 작지 않을 거라고 각오해야 해. 직접적이진 않지만 보이지 않는 짐이 내 어깨를 짓누르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저는 그 순간들의 그녀의 눈빛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기대감에 가득 차서 마치 제가 그녀가 정한 삶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확실히 하려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걱정스러운 건 스모의 침묵이었다. 그는 어머니를 원하거나 감히 대적하지 않는 것 같다. 그는 긴장한 후에 나를 위로하곤 했다. 엄마는 우리를 위해 친절을 베풀고 싶을 뿐이다.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하지만 어떻게 하루하루를 고민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녀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제 자신을 바꿔야 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과 눈빛을 마주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이 결혼에서 가장 큰 도전은 가족이 숨기고 있는 빚뿐 아니라 가족을 위해 헌신적으로 희생해야 한다고 믿었던 경희 할머니와의 관계를 내가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나는 우연히 빚에 대한 진실을 발견했고 그 우연 때문에 마음이 차가웠다. 대학 시절 절친한 친구 혜진을 만나기 위해 집 근처 작은 카페에 들른 주말 오후였다. 이야기는 처음에는 그녀의 사무실에서의 일, 삶, 그리고 유머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화 중간에 갑자기 혜진이가 신중한 표정으로 제게 묻더군요. 스모 가족의 빚에 대해 알아? 나는 몸이 굳어서 누군가에게 찬물을 끼얹은 것 같았다. 무슨 빚? 나는 침착하려고 애썼지만 목소리가 멀어졌다. 혜진이는 눈을 깜박이며 나를 쳐다보았고 마치 내가 말을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황급히 말했다. 나는 단지 얼핏 들었을 뿐이야. 그의 아버지는 큰 프로젝트에 투자하지 못한 것 같아. 진짜 몰라. 나는 대답하지 않는다. 그 뒤에 대화 내내 혜진이가 하는 말에 거의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내 머릿속에는 대답이 없는 질문만 맴돌았다. 승호는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당신 가족이 왜 나한테 이걸 숨겼죠? 그날 저녁 승호를 만났을 때 나는 더 이상 침묵을 참을 수 없었다. 우리는 답답할 정도로 긴장된 분위기에 나의 작은 거실에 앉았다. 나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는데 마치 가슴속의 박동이 조여지는 것 같았다. 승호 내가 목소리를 높이자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가족이 빚을 지고 있나요? 그는 깜짝 놀랐고 얼핏 당황한 눈빛을 보였지만 피하지 않았다. 몇 초의 침묵 끝에 그는 한숨을 쉬었다. 누가 나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 저는 당신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아요. 그게 사실입니까?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그는 고개를 숙여 손을 꼭 쥐어 뭔가를 억제하려는 듯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맞아요. 그의 아버지는 사업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의 가족은 큰 빚을 지고 있었다. 그런데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걱정 안 했으면 좋겠으니까. 가슴이 누군가에게 쥐어짜인 것 같았다. 그러나 그 후에 그가 말한 것은 나를 정말로 절망하게 만들었다. 우리 가족은 결혼하고 나서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헤쳐나갈 수 있어. 저는 어안이 벙벙해요. 그의 말은 내가 그에게 준 믿음을 깊게 베어버린 보이지 않는 칼날 같았다. 나는 방이 흔들리는 것을 느끼며 벌떡 일어났다. 뭐라고요? 재정적인 지원. 제가 당신 가족의 빚을 짊어져야 한다는 말인가요? 왜 이게 내 책임이야? 승호가 고개를 들자 눈빛이 그루웠다. 지혜, 강요하고 싶지 않아. 그런데 저는 같이 하면 더 쉬워질 것 같아. 사랑해. 그리고 우린 이겨낼 수 있을 거라 믿어. 나는 그를 보고 눈물이 쏟아지려고 했지만 참으려고 노력했다. 사랑해? 만약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왜 당신은 나에게 이 일을 숨겼나요? 왜 나 혼자 결정하게 놔두지 않고 나를 이런 상황에 놓았지? 나는 그 방에 1초도 더 머무를 수 없다. 외투를 챙겨들고 추운 밤중에 나와서 승호 혼자 앉게 하고 마침내 눈물이 밤바람의 차가운 기운과 뒤섞여 떨어졌다. 그 순간 나는 사랑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직과 존중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승호와의 사이에 너무나 큰 균열이 생긴 것 같은 그가 결코 숨기지 말아야 할 씁쓸한 사실이 있다. 제가 이 결혼에 계속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답을 찾지 못하면 의심과 고통 속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슬럼프에 빠진 채 집에 돌아왔다. 지난 며칠 동안 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괜찮은 척하면서 감정을 억누르려고 노력했지만 사실은 내 마음이 무거웠다. 스모 씨뿐만 아니라 우리 관계에 대한 믿음 때문에 배신감을 느꼈다. 그날 저녁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저는 제가 소외감을 느낄 때마다 찾아오는 어머니와 이야기하기로 결심했어요. 어머니 수미 씨는 차분하지만 사려 깊은 여자였다. 그녀는 결코 강요하지 않았고 내 사적인 일에 자주 끼어들지도 않았지만
내가 필요할 때마다 항상 곁에 있었다. 제가 할머니께 모든 이야기를 했을 때 스모 가족이 숨겨놓은 빚, 그의 고백, 그리고 제가 느꼈던 압박감, 그녀는 말을 끊지 않고 제 손에 손을 살짝 얹고 유심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무슨 생각이에요? 라고 그녀가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진지하게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였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모르겠어요, 엄마. 뭔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처음부터 거짓으로 가득 찬 결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나는 그를 사랑하지만 이 모든 압박감을 혼자 감당할 수는 없다. 엄마는 무슨 생각을 하는 것처럼 한참 동안 침묵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낮고 감정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지혜, 결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야. 그것은 단지 사랑이 아니라 나눔과 책임감이다. 하지만 처음부터 불공평하다고 느꼈다면 이것이 평생을 견디며 보내고 싶은 것인지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 나는 어머니를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부드럽고 이해심이 많아서 마치 나의 아픔을 보는 것 같았다. 하지만 엄마, 저는 그를 사랑했어요. 저는 이 관계에 대해 많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어떻게 한 가지 어려움 때문에 포기할 수 있어요? 엄마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약간의 슬픔을 가지고 있었다. 지혜, 한 사람을 사랑한다고 해서 자신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두 아이의 사랑이 충분히 강하다면 스모는 숨기고 강요하는 대신 이해하고 모든 것을 함께 직면할 것이다. 그러나 그가 나를 그의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람으로만 생각한다면 고려해야 한다.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대신 나를 행복하게 하는 길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어머니의 말은 나로 하여금 오랫동안 생각하게 했다. 그녀는 나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하지도 않고 의견을 강요하지도 않지만 그녀의 모든 문장은 빛과 같아서 나를 더 잘 볼 수 있도록 도와준다. 스모를 사랑해도 제 자신에 대한 존중을 무시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결혼은 일방적인 희생이 아니라 동반이다. 나는 오랫동안 침묵 속에 앉아있다가 마침내 어머니를 올려다보았다. 엄마, 제가 결혼식을 취소하기로 결정하면 저한테 실망하실까요? 수미 부인은 내 손을 부드럽게 잡았고 눈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딸아, 엄마는 내가 행복하기만 하면 돼. 당신의 결정이 무엇이든 나는 항상 당신의 편입니다. 아무도 당신의 가치를 잊지 못하게 하세요. 그 말은 나에게 힘을 주는 것 같다. 그날 밤 나는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그 대신 저는 제가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마땅히 받아야 할 미래에 대해서요. 정직, 존중, 그리고 진정한 사랑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미래 말입니다. 나는 부엌의 작은 식탁에 앉아 앞으로의 결정에 마음이 무거웠다. 지난 며칠 동안 많은 생각을 했고 이 관계를 지속할 힘이 없다고 느꼈다. 마음이 아프지만 처음부터 거짓과 압박으로 가득 찬 결혼에 들어갈 수는 없다. 엄마가 들어와서 뜨거운 차 한 잔을 손에 쥐었다. 그녀는 내 맞은편에 앉아 부드러운 눈빛을 보였지만 뭔가 숙고하고 있는 것 같았다. 잠시 침묵한 후 그녀는 의미심장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혜, 내가 뭘 하려는지 알아. 하지만 내가 결정하기 전에 내가 알아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해. 나는 고개를 들어 어머니의 진지한 모습에 놀랐다. 뭐야, 엄마? 그녀는 용기를 내어 말하는 것처럼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약 5년 전 엄마가 예전보다 일찍 그만두겠다고 말했던 거 기억나니?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가 좀 더 쉬면서 자신을 챙기는 시간을 갖고 싶다며. 어머니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지만 이번에는 그녀의 미소가 약간의 신비스러움을 가져왔다. 엄마가 일을 그만둔 것은 사실이지만 단지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그 당시 어머니는 부동산 프로젝트에 투자했습니다. 어머니의 절친한 친구 정호 삼촌은 시장이 초기 단계일 때 어머니를 초청했다. 이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을지 확신이 없어서 말을 안 했어요. 나는 미간을 찌푸렸고 완전히 놀랐다. 엄마가 한 번도 얘기를 안 해줘서.
엄마가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는 내가 걱정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내가 옳은 결정을 내렸는지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행히도 그 프로젝트는 예상외로 성공적이었다. 엄마는 원금을 돌려받을 뿐만 아니라 거액의 돈도 가지고 있다. 사실 나는 내가 정말 필요할 때 너를 위해 아껴두려고 지금까지 그 돈을 간직해왔다. 나는 어머니를 보고 방금 들은 것을 믿을 수 없었다. 엄마가 스모 가족의 빚을 갚기 위해 도와줄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고 눈빛은 진지했다. 맞아요. 하지만 내 말을 잘 들어라. 엄마는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에 따라 결정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한다. 정말 이 관계를 계속하고 싶어요. 승호와 그의 가족이 당신의 희생과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는다면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 실망과 상처를 극복할 수 없다고 느낀다면 나는 내가 어떤 길을 택하든 여전히 너를 지지할 것이다. 나는 거기에 앉아서 조용히 내 마음이 혼란스러워짐을 느꼈다. 어머니의 비밀은 상황을 완전히 바꿨지만 그것은 또한 내 자신의 선택에 대한 또 다른 부담인 책임감을 어깨에 얹었다. 어머니는 내 손에 가볍게 손을 얹었다. 지혜, 너만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나는 단지 내가 가끔 어려움이 포기할 이유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란다. 하지만 자신의 가치를 절대 잊지 마세요.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해. 어머니의 말씀은 내 마음속 어두운 구석에 한 줄기 빛과 같았다.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혼자 앉아 승호, 그의 가족, 그리고 우리가 나누었던 사랑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의 은닉을 쉽게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이제 엄마의 비밀로 사물을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더 주어졌다고 느껴요. 어쩌면 내게 필요한 건 포기하는 게 아니라 진실을 직시하고 스모와 솔직한 대화를 나누는 것일지도 모른다. 사랑은 그저 행복한 순간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시련을 극복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나는 엄마가 방금 누설한 것을 믿을 수 없어 꼼짝 않고 앉아 있었다. 내가 항상 단순하게 살고 심지어 나를 돌보기 위해 한 푼도 아껴야 한다고 생각했던 어머니는 큰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놀라움과 당혹감이 뒤섞여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막막했다. 엄마, 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한 번도 안 했어요? 나는 여전히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고 있냐고 물었다. 엄마는 나를 쳐다보았고 눈빛은 차분했지만 깊은 슬픔을 담고 있었다. 그녀는 마치 지난 세월을 회상하듯 조용히 한숨을 쉬었다. 지혜야, 나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항상 내가 강하고 독립적인 사람이 되기를 바랬어. 나는 이 삶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고 나를 포함한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 돈은 엄마가 비밀로 지켰어요. 왜냐하면 엄마는 당신이 자신의 경험에서 성장하고 어려움에 대처하는 법을 스스로 배우길 원했거든요. 나는 침묵했고 수천 개의 감정이 마음속에 교차하는 것처럼 느꼈다. 어머니는 계속하셨고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확고했다. 저는 항상 당신의 진정한 가치는 내가 당신에게 얼마를 줄 수 있느냐가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건설하는 방법에 있다고 믿습니다. 엄마가 곧 이 재산에 대해 말했다면 오늘 내가 가진 것을 얻기 위해 여전히 최선을 다했을까? 어머니의 말은 나를 조용하게 했다. 할머니 말씀이 맞아요. 대학생 때부터 나는 스스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학비를 스스로 부담한 다음 경험을 쌓기 위해 임시 계약직으로 일했다. 나는 항상 나의 불굴과 독립을 자랑한다. 어머니가 거액의 돈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저는 여전히 그런 동기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왜 엄마는 지금 나한테 말하기로 선택했어? 라고 나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엄마는 나를 쳐다보았고 눈빛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엄마는 내가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어려운 결정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엄마는 내가 단지 재정적 압박 때문에 포기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엄마는 내가 엄마의 도움에 의해서만 결정을 내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고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말 한마디에 진심이 느껴졌다. 그녀는 내 삶에 간섭하고 싶어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사랑과 관심은 항상 그곳에 있었고 조용하고 끈질기고 적절한 시기에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지혜야, 알지? 엄마가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나는 내가 성장하길 바랄 뿐만 아니라 내가 행복하길 바란다. 그러나 행복은 결코 무의미하게 자신을 희생하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내가 스모를 사랑하고 그가 자격이 있다고 믿는다면 엄마는 내가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 하지만 자신이 존중받지 못하거나 일어난 일을 용서할 수 없다고 느낀다면 과감하게 떠나야 한다. 내가 어떤 길을 택하든 난 여기 있어. 항상 내 곁에 있어. 어머니의 말은 내 마음속 어둠 가운데서 밝은 등불 같았다. 제가 항상 스스로 가졌다고 생각했던 힘은 사실 어머니의 은밀한 사랑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많은 생각을 했다. 어머니의 재산에 대한 비밀은 놀라움 뿐만 아니라 독립, 신뢰, 그리고 인생의 도전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이기도 하다. 어머니께서 제게 주신 힘으로 저는 스모에게 빚뿐만 아니라 결혼 생활에서 우리 두 사람이 공유해야 할 기대와 가치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내 손을 꽉 잡았고 그녀의 눈빛은 내가 전에 본 적이 없는 확고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다음 말은 내 마음에 힘을 주는 것 같았다. 지혜, 엄마는 내가 다른 사람의 가족을 위해 희생할 필요가 없어. 너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들이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지 그 반대가 아니라. 나는 놀라서 내 귀를 믿을 수 없었다. 어머니의 선언은 너무나 강력해서 더 이상 반대할 여지가 없어 보였다. 그녀의 눈빛을 보면 저는 그녀가 저를 보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상기시켜주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압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목맨 소리로 물었다. 어머니는 계속 말하기 전에 침착함을 되찾기 위해 내 손을 부드럽게 놓고 의자에 등을 기댔다. 딸아, 나는 내가 스모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너의 결정에 끼어들고 싶지 않다. 하지만 엄마도 처음부터 불공평한 결혼에 당신이 들어가는 것을 지켜볼 수 없어요. 그들의 가족은 큰 빚을 지고 있고 그들의 책임에 직면하는 대신 그들은 자녀가 그들을 책임지기를 바란다. 지혜씨,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그들은 내 어깨에 그런 압력을 가할 권리가 없다. 나는 어머니를 바라보았고 그녀가 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았다. 엄마 말이 맞아? 스모 가족이 저지른 실수에 제가 왜 희생을 해야 하죠? 왜 제가 이런 압박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그들이 제 문제를 해결했어야 하는데 말이죠. 그런데 엄마라고 제가 목소리를 높여서 제가 스모에 대한 사랑을 변명할 구실을 찾으려고 노력했어요. 스모도 이런 일이 일어나길 바라지 않아요. 그는 자식을 사랑하고 우리가 함께 이겨낼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어머니는 연민과 현실감이 섞인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웃었다. 지혜,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가 당신에게 자신을 희생하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가 정말로 자녀를 사랑한다면 그는 자녀가 그를 대신 감당하도록 놔두지 않고 이러한 압력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해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결혼은 사랑뿐만 아니라 존중과 동반입니다. 처음부터 불이익을 받았다면 미래가 더 나아질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 어머니의 말이 나를 뭉클하게 했다. 나는 즉시 대답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녀가 방금 내가 인정하기 두려워하는 말을 했기 때문이다. 저는 스모 씨를 사랑하지만 이 모든 상처와 스트레스를 그 사랑이 저로 하여금 지나치게 할 만큼 충분한가요?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할 수 있는데도 여전히 나 자신을 위한 가치와 존중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엄마는 내가 당장 헤어져야 한다고 말하지도 결혼식을 취소해야 한다고도 하지 않았어. 라고 어머니는 차분하면서도 무게감 있는 목소리로 계속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이 그들에게 빚진 것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계속하기로 선택한다면 그것은 빚을 진 느낌이나 그들을 실망시킬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정말 원해서가 되어야 한다.
그들의 부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들은 우리를 필요로 하지 그 반대가 아니다. 너는 내 딸이고 나는 너에게 속하지 않는 것을 절대 부담하게 하지 않는다. 눈물이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없었지만 이번에는 괴로워서 울지 않았다. 나는 모든 것이 아무리 나쁘더라도 그녀의 힘과 사랑으로 나를 보호할 준비가 되어 있는 어머니를 곁에 두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울었다. 방으로 돌아가기 위해 식탁을 떠났을 때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여전히 머릿속에 맴돌았다. 지혜야, 넌 행복한 삶을 살 자격이 있어. 그리고 내가 정말 원하지 않는 한 그 행복을 누구에게도 희생할 필요가 없어. 두 가족의 만남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무거운 분위기에서 이루어졌다. 어머니 수미 할머니는 승호 어머니 경희 할머니와 마주 앉아 가족들이 골라온 식당 큰 식탁에 앉았다. 모두들 예의 바른 표정을 지었지만 긴장된 분위기는 칼로 자를 수 있을 것 같았다. 엄마 옆에 앉았는데 마치 모든 사람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의미심장하고 암투국이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어머니 스모는 목소리를 부드럽게 하고 시작했지만 강압적이었다. 지혜는 좋은 여자이고 우리는 매우 사랑한다. 하지만 한 가정으로 들어가면서 그녀도 결혼이 협력이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양측은 함께 모든 문제에 직면해야 합니다. 특히 재정적으로요. 나는 그녀의 말에서 분명한 암시를 느끼며 몸이 경직되었다.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어머니 수미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지만 날카롭고 헷갈릴 수 있다. 저는 할머니와 가족의 의도를 잘 들었습니다. 우리는 남의 빚을 떠맡을 곳이 아니다. 방이 정지된 것 같다. 모두들 침묵했고 시선은 우리 어머니에게 집중되었다. 말수가 적은 스모 아버지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올려다본다. 경희 할머니는 냉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얼핏 어리둥절한 눈빛을 보냈다. 수미 언니, 제 말을 잘못 이해하신 것 같아요. 우리 가족은 지혜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는 결혼이 협력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렇죠? 어머니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웃었다. 협력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가족이 감히 직면하지 못한 문제를 한 사람에게 감당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지혜와 승호 사이의 애정은 존중하지만 따님을 부당한 처지로 몰아넣으려는 그녀의 가족들의 방식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경희 할머니는 더 어리둥절했지만 차분한 모습을 유지하려고 했다. 저는 당신이 그렇게 예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스모와 지혜는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함께 도와주면 두 사람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번에는 엄마가 빙빙 돌지 않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권위가 넘쳤다. 경희 부인,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사랑은 한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핑계가 아니다. 제 딸은 그녀의 가족의 재정적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도구가 아닙니다. 스모가 지혜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끌어들이지 않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녀가 분명히 기억하기를 바란다. 우리 가족은 다른 사람에게 빚을 진 곳이 아니다. 천둥 같은 어머니의 말이 방 안에 울려 퍼졌다. 사람들의 시선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다. 스모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의 아버지는 긴장을 완화하려는 듯 조용히 기침을 했지만 마땅한 말을 찾지 못했다. 경희 엄마가 어머니를 바라보니 눈에는 분노와 무기력함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반박하고 싶어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 목소리를 낮추었다. 알겠습니다. 우리는 지혜를 곤란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당신도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두 아이의 감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저는 항상 지혜의 감정을 존중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지혜를 불이익을 받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혼은 일방적인 희생이 아니라 동반이다. 대화는 몇 마디 재미없는 사교적 문장으로 이어졌지만 요점은 분명히 말해졌다는 것을 알았다. 저의 어머니는 저의 솔직함과 단호함으로 제가 스스로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저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모임을 떠날 때 엄마의 손을 잡고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했다.
엄마, 고마워요, 라고 내가 못맨 소리로 말했다. 어머니는 미소를 지었을 뿐이고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부드러웠다. 딸아, 나는 항상 너를 보호하기 위해 여기 있을 거야. 하지만 너도 기억해야 해. 넌 내 인생을 결정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야. 옳은 일을 하고 내가 행복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 긴장된 회의 후에 반의 공기가 응고된 것 같았다. 타인에게 의견을 강요하는데 익숙한 스모 씨 일가는 어머니 수미 씨가 이렇게 고지식하고 단호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게 분명하다. 그러나 그들을 정말로 당황하게 한 것은 예상치 못한 어머니의 자신감과 강건함이었다. 웨이터가 영수증을 가져오자 어머니는 작은 지갑을 꺼내어 아무 말도 기다리지 않고 재빨리 전체 식사를 지불했다. 그녀는 침착한 표정으로 그 일을 했습니다. 마치 비밀 메시지를 보내려는 것처럼요. 우리 가족은 확고한 입장뿐만 아니라 재정적으로도 독립적입니다. 경희 할머니는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는데 얼굴에는 얼핏 어색함이 떠올랐다. 직원이 떠난 후 그녀는 제 어머니를 돌아보았고 목소리가 낮고 일상적인 거만함이 부족했습니다. 수미 언니. 언니와 지혜가 이렇게 강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인정해야겠어. 나는 언니 가족들, 지혜 씨까지 과소평가했어. 어머니는 살짝 미소를 지었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녀의 눈빛에서 그녀가 이 결과를 예견한 것처럼 침착함을 볼 수 있었다. 경희 씨는 안타까운 목소리로 계속했다. 지혜가 이렇게 성숙하고 자립할 수 있을 줄은 저도 몰랐어요. 스모는 자기 같은 아내를 얻은 게 행운이에요. 예전에 내가 한 말과 행동이 지혜를 존중받지 못하게 했다면 정말 미안해. 경희 할머니의 사과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깜짝 놀랐다. 항상 잘난 체하고 강압적인 이 여성은 이제 공개적으로 잘못을 인정했다.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고개를 숙인 스모를 보니 이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고 침착하지만 심각한 목소리로 말했다. 경희 부인, 저는 당신의 솔직함에 매우 감사한다. 하지만 저는 제 가족이 존경과 정직 외에 다른 어떤 것도 그녀의 가족으로부터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혜 씨는 오늘 같은 자리를 잡기 위해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주장하기 위해 결혼이 필요하지 않으며 확실히 그것에 속하지 않는 문제를 위해 희생할 필요도 없습니다. 경희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마치 나를 처음 보는 것 같았다. 지혜 씨, 당신은 정말 대단해요. 나는 더 일찍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 만약 승호와 조카가 계속 나아가기로 결정한다면 다시는 조카를 압박하지 않겠다고 약속할게요. 나는 모든 일이 너무 빨리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 조용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경희 여사의 태도 변화가 어머니께서 만들어주신 압박감뿐만 아니라 어머니께서 저를 단지 풋내기 소녀라고 생각하셨던 저를 과소평가하셨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레스토랑을 떠날 때 어머니가 내 손을 잡았고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부드러웠다. 딸아, 나는 이것이 어려운 결정이라는 것을 알지만 나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잘 이해했다고 믿는다. 너는 승호의 사랑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치와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어머니의 말은 마지막 일깨워 주듯이 내가 갈 길을 더 잘 볼 수 있게 해주었다. 저와 승호의 미래가 어떨지 모르지만 최소한 제가 더 이상 이 관계에서 열등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은 알아요. 그리고 그것은 저에게 큰 승리였습니다. 모임은 끝났지만 그 여운이 아직도 마음에 남아있다. 엄마와 함께 떠날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승호가 갑자기 내 팔을 붙잡았다. 그의 눈빛은 후회와 고통으로 가득했다. 지혜씨, 저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나는 그를 보고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밤 공기가 더 쌀쌀하지만 조용한 식당 베란다로 걸어나갔다. 승호는 나를 향해 등을 돌렸고 감정을 추스르려는 듯 어깨가 가볍게 흔들렸다. 잠시 후 그는 돌아섰고 그의 눈빛은 회한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혜, 미안해. 진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내가 너에게 상처를 줬다는 걸 알아? 나는 조용히 하고 그가 계속하기를 기다렸다. 부끄러워요 라고 그는 목이 메어 말했다. 가족이 한 짓이 부끄럽다. 어머니가 당신과 당신의 가족에게 그런 말을 하다니 믿을 수가 없어요. 이런 압박감으로부터 널 지켜줄 만큼 강하지 않았던 내 자신을 더 용서할 수 없어. 스모는 절망에 찬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지혜, 내가 잘못한 거 알아. 당신은 내가 해결했어야 할 것들에 직면하도록 나를 내버려 두었다. 당신은 우리의 사랑이 충분히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했지만 맹세코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그의 말이 내가 한쪽으로 치우려고 했던 모든 감정을 상기시키는 것 같다고 느끼며 조용히 한숨을 쉬었다. 스모 씨, 제가 어떤 기분이었는지 알아요? 나는 우리가 한 팀이라고 믿었고 우리가 함께 모든 것을 직면할 것이라고 믿었어. 하지만 그 대신 당신은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숨기고 당신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처럼 당신의 가족과 대면하게 합니다. 그가 고개를 숙이고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알아. 그리고 그게 내가 가장 후회하는 거야? 하지만 지혜 씨,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다시 할 수 있는 기회, 고칠 수 있는 기회. 어머니께 분명히 말씀드릴 테니 당신은 내 가족이 이용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세요. 우리 사이에 내가 만들어 놓은 거리를 없애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거야. 제발 포기하지 마. 나는 그를 보고 모든 말에서 진심이 느껴졌다. 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그를 향한 내 사랑과 그가 가한 상처 사이에서 고민하고 찢고 있다. 스모 내가 나지막하지만 확실한 목소리로 말했다. 시간이 필요해요. 내가 이 상처들을 극복할 수 있을지 생각할 시간, 변한다며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보고 싶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두 눈에 희망의 빛이 비쳤다. 이해합니다. 내가 증명해 줄게 지혜야. 널 잃지 않을 거야. 절대. 나는 돌아서서 기다리고 있는 어머니 쪽으로 걸어갔다. 내가 차에 탔을 때 나는 그를 돌아보지 않았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끊임없는 질문이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극복하기에 충분한가? 아니면 이미 깊이 새겨져 있는 상처는 고칠 수 없는 것인가? 우리는 두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데이트 장소였던 단골 카페에서 다시 만났다. 분위기는 조용했고 잔잔한 피아노 음악만 울렸을 뿐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착잡했다. 스모는 내 맞은편에 앉아 있었고 눈에는 근심이 가득했다. 그는 한 줄기 희망을 기다리는 것처럼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내가 지난 며칠 동안 고려했던 것들을 말할 준비를 했다. 스모 제가 시작했죠. 조용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우리에 대해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원하는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어.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끊지 않았고 그의 눈빛은 나에게 계속 간청하고 싶은 것 같았다. 당신이 나를 정말 사랑한다는 것을 알아요. 나는 그의 눈빛이 작은 희망을 번쩍이는 것을 보았을 때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리고 나도 당신을 많이 사랑했어요. 하지만 한 결혼에서 사랑이 전부는 아니다. 스모는 미간을 찌푸리고 얼굴에 고통이 가득했다. 지혜씨,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는 변화를 약속했고 더 잘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것이다.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나는 그의 말을 가로막고 침착하려고 노력했다. 스모 씨, 결혼은 속임수로 시작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내가 가장 상처받은 것은 우리 가족의 빚이 아니라 당신과 가족이 나에게 진실을 숨기는 것이다. 저는 모든 믿음을 가지고 이 관계에 들어갔지만 결국 제가 받은 것은 압박감과 실망입니다.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고 목소리는 굳어졌다. 저는 저를 이용하고 싶은 가족과 함께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숨김과 속셈의 토대 위에서 삶을 꾸릴 수 없다. 사랑한다고 했는데 엄마가 절 재정적인 해결책으로 여기도록 놔뒀어요. 동행이 아니라요? 스모가 고개를 숙이자 어깨가 가볍게 흔들렸다. 내가 잘못한 거 알아, 지혜야. 하지만 저를 포기하지 마세요.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처음부터 거짓 없이, 부담 없이. 내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나는 재빨리 참았다. 스모 씨, 당신은 좋은 사람이고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아요. 하지만 때로는 사랑이 충분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나는 존경받고 소중하다고 느끼는 삶이 필요하다. 그리고 당신은 새로운 가족을 만드는 것에 대해 생각하기 전에 가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 사이에 균열이 너무 많으면 같이 갈 수 없어. 그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눈을 붉히며 나를 올려다보았다. 이해해, 지혜. 제가 저지른 모든 일에 대해 정말 죄송합니다. 만약 내가 용서할 수 없다면 나는 너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다. 하지만 난 널 사랑한다는 걸 기억해줘. 나는 슬프게 웃고 마음이 편안하지만 또한 매우 고통스럽다. 항상 우리 스모와의 좋은 추억을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 우리가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행복하시고 올바른 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카페를 떠나면서 내 발걸음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이 나는 내가 옳은 일을 했다는 것을 알았다. 결혼은 사랑에만 기초할 수 없다. 정직과 존중, 그리고 탄탄한 기반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저는 마음이 아프지만 제 자신의 가치와 자유를 지킬 수 있는 길을 택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내 마음의 고통과 혼란은 점점 과거가 되었다. 스모와의 결혼식을 계속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쉽지 않았지만 둘 다에게 가장 잘한 선택이었다. 결국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면 먼저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오랫동안 비밀로 유지해온 재정으로 저는 학교로 돌아가 꿈꿨지만 감히 생각하지 못했던 석사 학위를 추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고요한 도서관에 앉아 책들이 내 눈앞에 펼쳐진 것은 마치 새로운 미래를 향한 문 같았다. 저는 자유, 독립심을 느낍니다. 제가 이전 관계에서 책임감과 압박감에 대해 너무 몰두하다 잃었던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늘 그렇듯이 항상 곁에서 응원과 격려를 해주십니다. 내가 옳은 선택을 했어, 라고 어느 날 저녁, 우리가 거실에서 함께 차를 마셨을 때 그녀가 말했습니다. 이 인생은 짧아요. 지혜, 너 자신을 위해 살 엄두가 나지 않으면 아무도 내 대신 그렇게 할 수 없어. 그동안 스모 일가의 생활은 큰 격변을 겪었다. 모임이 끝난 후 그의 어머니와 그의 관계는 긴장되었다. 아버지의 빚이 쌓이면서 그의 가족은 계속해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스모는 가족을 사랑하면서도 어머니로부터 받는 압박감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결국 그는 가족을 떠나기로 결심하고 약간의 저축을 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나는 공통의 친구를 통해 이 소식을 들었다. 그가 서울을 떠나 조그만 읍내로 이사해 건설회사에서 일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가슴이 벅찼다. 조금 아쉬웠지만 안도감보다는 아쉬움이 더 컸다. 나처럼 스모도 자신을 되찾고 성장하고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간과 공간이 필요하다고 믿는다. 인생은 모든 사람이 영원히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동화처럼 항상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저는 때때로 손을 놓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진정한 우리 자신을 위한 길을 찾을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어느 봄날 아침, 대학 캠퍼스를 나올 때 나는 신선한 공기가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끼며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벚꽃잎이 제 어깨 위에 살짝 떨어졌는데 삶이 항상 지속된다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지나간 일은 제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토대일 뿐입니다. 비록 스모와 나의 길은 분리되었지만 나는 우리 둘 다 압박과 부담감에 짓눌려 있을 때 이루지 못한 꿈, 자신만의 목표를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저는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새로운 인생의 장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고 느낍니다. 하루의 마지막 빛은 하늘에 펼쳐져 온 도시를 부드러운 황금빛 주황색으로 물들인다. 나는 새 아파트의 발코니에 서서 머리카락에 스치는 산들바람을 느꼈다. 이곳에서는 불빛이 점점 밝아오는 서울시의 전경이 한 줄기씩 생생한 그림의 작은 조각처럼 반짝이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 작은 아파트는 쉬지 않고 일하고 공부한 후 나 혼자 이룬 첫 번째 성과이다.
저는 제가 정말 원하는 꿈에 집중하고 삶을 꾸려나가기 위해 혼자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 옛 관계의 압박도, 더 이상 기대나 실망의 속삭임도 없습니다. 단지 저와 제 자신, 그리고 열린 미래와 함께 남아있을 뿐입니다. 내 손에는 내가 추구하는 학문에 관한 책이 들려져 있는데 그것은 내 자신의 결심과 노력의 증거이다. 진학 여정이 쉽지 않았지만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는 자유와 행복을 더 명확하게 느꼈다.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고 피부에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오게 했습니다. 공중에 떠있는 벚꽃잎처럼 내 마음은 가볍다. 저는 어머니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오늘 저를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요? 할머니는 항상 제가 의심스럽더라도 제 힘을 믿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어머니뿐만 아니라 저 자신도 저를 믿는 법을 배웠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비록 과거가 아직 남아있지만 아픈 기억과 아직 이루지 못한 꿈으로 나는 더 이상 그것에 집착하지 않는다. 저는 제 자신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포기하기로 선택했고 그것이 제가 한 가장 올바른 결정이었습니다. 승호, 그의 가족, 그리고 이전의 압박은 이제 마무리된 이야기의 일부일 뿐이다. 내가 내 길을 걷는 방식처럼 당신만의 길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눈을 떠서 새로운 날의 빛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지평선을 바라보았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내 마음이 에너지와 희망으로 가득 찬 것을 느꼈다. 앞으로의 생활이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나는 모든 도전에 직면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 작은 발코니 위에서 도시의 반짝이는 빛 속에서 나는 옳은 일을 했다고 자신했다. 나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애쓰던 지혜가 아니다. 이제 감히 꿈을 꾸고 그 꿈을 실현하는 나를 위해 일어서는 지혜입니다. 밤이 되기 전에 마지막 햇살의 따뜻함을 느끼기 위해 손을 뻗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내일이 항상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새로운 출발이 될 것이라는 것을요. 이 도시의 하늘에서 빛처럼 밝게 빛날 수 있도록 말이죠. 이 삶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을 위해 고통받지 않고 내 길을 결정할 것입니다.